안녕하세요, 주말농부TV입니다. 네, 마늘 텃밭에 나왔고요. 오늘 1차 추비를 주고 있습니다. 마늘 부직 걷고 나서 1차 웃거름 주는데 제가 이제 마늘 웃거름 주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직접 이제 1차 추비를 주는데 1차 추비 주는 시기, 그리고 어떤 복합비료를 선택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 복합비료의 성분의 특성, 그리고 마늘의 특성, 성장을 할 때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아마 마늘 굉장히 굵고 종자 좋은 마늘을 아마 쏘아 가실 수 있을 거고, 이 마늘 텃밭 관리는 지금 부직 걷고 나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때 시기를 잘못 맞추면 굉장히 애를 먹기 때문에, 이 양파도 마찬가지고, 지금 마늘 부직 걷고 나서 1차 추비 주는 시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전 1차 추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1차 추비 주는 시기, 그러니까 마늘 웃거름 주는 시기와 방법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마늘은 육종 마늘입니다. 의성 육종 마늘이고, 저 같은 경우는 주화를 받아 가지고 주화 종구를 심은 겁니다. 주화 종구를 동그랗게 생긴 주화 종구를 심은 거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죠, 알이. 그 애들을 심은 거고, 또 한쪽에는 이제 작년에 수확한 거 쪼개 가지고 심은 애들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섞여 있긴 한데, 의성 육종 마늘 이제 키울 때 지금 이제 부직포를 걷고 나면 보통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싹이 막 이제 올라오거나 아니면 좀 싹이 좀 텄다 그러면 한 잎이 2갈래 내지 3갈래, 3갈래 정도가 이제 보통이고요. 이 애들이 한 일주일만 지나도 이제 싹이 이제 괜히 잎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계속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웃거름 주는 시기를 잘 맞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웃거름은 부직포를 걷자마자 1차 추비를 주고 한 2-3주 간격으로 3번에 나눠서 3월 말까지 완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비료를 주는 게 좋냐? 자,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비료는 기본적으로 NK 복합 비료입니다. 저는 이제 이맘때 멀티라고 하는 제품을 작년부터 계속 쓰고 있는데요. 아마 작년에 영상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제가 이 비료 가지고 계속 고추도 하고, 또 배추에도 주고, 또 이렇게 마늘에도 주는데,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이제 이 밭에 이제 마늘에 이제 NK 복합 비료를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NK라고 하는 게 N이 질소고 K가 칼륨입니다. 질소가 N이고 가리, 칼륨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NK. 그래서 NK인데, 질소는 보통 우리 잎을 크게 합니다. 특히 엽채류 같은 경우 잎을 크게 할 경우에 이제 질소가 이제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1차 추비 때는 보통 질소가 섞인 NK 복합 비료를 많이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칼륨은 특히 이제 구근류들이 있어요. 이 뿌리로 먹는 것들. 특히 이제 마늘 같은 경우는 이 뿌리를 굉장히 이제 탄탄하게 이제 굵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황이 있죠. 황은 아시다시피 마늘에 굉장히 주면 좋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알리신을 굉장히 이제 강하게 해주고, 마늘 향도 아주 좋게 해주는 그런 황이 이제 있고, 또 보통은 이제 칼슘도 이제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맘때 멀티 이 제품을 같이 사면 두베어 칼붕이라고 하는 제품이 같이 나와요. 같이 서비스로 나오는데, 이게 칼슘하고 붕소가 섞인, 칼슘 붕소가 섞인 제품입니다. 이 칼슘은 보통 이 식물들을 커가게 할 때 영양분들을 잘 이동하게끔 해주기도 하고, 또 잎마름 현상도 적게 해주죠. 나중에 마늘 이제 또 커가고 나면 제가 5, 6월 또 많이 보여드릴 텐데, 칼슘 부족 현상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도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잎마름 현상이 생겨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를 해주고, 또 특히는 이제 마늘 같은 경우는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칼슘이 저장성을 좋게 합니다. 아마 마늘 키워보신 분들 이런 거 재단 안 해서 처음에 캘 땐 좋아하는데 저장하면 하면 할수록 썩어 들어가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곰팡이 생기고 썩고, 이런 거 많이 보실 텐데, 그런 것들이 칼슘 부족 현상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NK 복합 비료 중에서도 이런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요. 게다가 저도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추비를 줬습니다만, 보세요. 오늘도 굉장히 날은 화창하고 맑은데 바람도 많이 불고 굉장히 건조합니다. 불나면 아주 산불나기 굉장히 좋은 날씨인데, 앞으로도 아마 비가 한두 번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봄 날씨에는 건조함이 계속 유지가 돼요. 하지만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하고 나면 그래도 이 안에는 습기가 있습니다. 습기를 머금고 있죠. 그러면 특히 이런 수용성 비료를 주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땅에 약간의 습기만 있어도 얘네가 녹아서 들어가요. 네, 벌써 제가 이제 좀 준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카메라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녹는 게 보여요. 이게 녹는 게 보여요. 이게 이제 비료가 이렇게 주고 나서 건조하면 알갱이가 그냥 그대로 이 안에 그냥 머금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을 줘도 날씨가 이렇게 10도 이하로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알갱이가 그대로 이게 뭉쳐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2주 간격, 3주 간격으로 제가 비료를 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주 후에 봐도 1차 비료 줬던 알갱이들이 녹지 않고 그대로 쌓여 있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수용성 비료를 주면 굉장히 좋다. 게다가 한 번 더 그래도 이렇게 비료를 주고 나면 물을 한번 주고 나면 좋긴 합니다. 확실히 좋아요. 그냥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수용성 비료라고 하더라도 한번 비료를 주고 물을 주면 좋고, 그래도 뭐 비 올 예보를 보고 나서 저처럼 주말농부 같은 경우는 여기 예보 같은 경우 한 4일 후에 비가 오던데, 그 정도만 돼도 이런 수용성 비료들만 줘도 충분히 녹아라 들어가서 이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많죠. 자, 1차 추비 주고 나서 NK 복합 비료를 준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비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셔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왜 NK 복합 비료를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1차 추비에서는 요소만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요소만 1차에서 요소만 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성분들을 2차, 3차에 주기도 했었는데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마늘은 잎을 먹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뿌리 부분 구근을 먹는 건데, 이 구근류가 조직이 탄탄해져야 됩니다. 괜히 알도 굵은 거 좋지만 씹을 때부터 아삭아삭하고 괜히 조직이 탄탄하면 저장성이 괜히 좋아요. 그리고 당연히 알도 굵어지죠. 그래서 1차 비료 때 질소만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저처럼 그러니까 칼륨이 같이 섞인 제품을 주는 게 좋고, 처음부터 유황까지 같이 섞여 있으면 좋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저는 잎이 아직 작지만 저도 그래서 오늘 칼슘을 바로 주진 않을 거예요. 저는 다음 주에 줄 건데, 잎이 지금 어느 정도 커 있는 상황이다. 잎이 한 3개 정도 나왔다. 이거 아직 작잖아요. 잎이 조금 한 3잎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두벽 칼슘을 같이 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칼슘은요, 연면 시비를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저도 마늘 입마름병 또는 뭐 배추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 초반에 칼슘제를 많이 주는데 잎에다가 뿌려주거든요. 그걸 연면십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칼슘은 잎을 통해서 흡수가 더 잘 되기 때문이에요. 뿌리보다는 잎을 통해서 더 흡수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연면시비를 주는 거고, 그래서 저런 칼슘제, 부흥소 같이 섞여 있는 저런 제품을 초반부터 같이 제 같은 경우 한 일주일 아니면 10일 간격으로 한 번씩 뿌려주면 돼요.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면은 굉장히 이 알도 굵어지고 알도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입마름병 현상도 이제 방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NK 복합 비료를 주는 거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비료를 이제 저는 이렇게 위에다 뿌려줬습니다. 뿌려주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빗자루로 다 쓸어서 다시 넣어줬어요. 예, 너무 이제 귀찮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위에 뿌려주고 했지만 사실 이제 제일 좋은 건 구멍마다 알갱이를 다 넣어주면 좋지만 그렇게 어려울 경우에는 뿌려놓고 빗자루로 한 번씩 쓸어서 이렇게 넣어주면 구멍 안에 다 골고루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를 꼭 권장을 드립니다. 2차 추비는 그럼 언제 줘야 될까요? 예, 2차 추비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2월 21일 날 지금 이제 비료를 줬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2주 후에 또 줄 겁니다. 그러면 아마 다음 주 지나고 3월 첫째 주 주말이 될 것 같아요. 3월 첫째 주 주말 이때 2차 추비를 줄 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 좀 이제 그때 이제 상황을 봐서 그 다음 주에 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3월 말에 한번 주면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4월 초 전에 모든 추비는 끝내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면요, 전하고 좀 다른 게 계속 기온이 올라가고 있어요. 매년 기온이 올라가고 이제 4월 달만 돼도 이제 여름처럼 더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웃자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비료를 너무 오랫동안 주고 있으면 웃자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벌마늘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비료는 일찍 마치는 게 좋습니다. 예, 늦게까지 주는 걸
권장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런 칼슘제는 4월달, 5월달에도 줄 수는 있어요. 예, 이런 칼슘제는 연면 시비로 4월달, 5월달에 별도로 이렇게 줄 수는 있지만 웃거름 은K 복합비료는 4월 초순 전까지는 다 맞추는 게 좋다. 제가 여기가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게 이 충남 예산 중부지방입니다. 예, 중부지방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린 거고 육종마늘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감안을 하시는 게 좋고, 또 저도 마늘만 주진 않아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양파도 있잖아요. 양파도 이게 작년에 똑같이 심은 겁니다. 이 마늘들하고 똑같이 심은 애들인데 이렇게 아주 잘 크고 있거든요. 이 애들도 똑같이 이 이맘때 멀티로 이렇게 똑같이 줍니다. 다만 양파는 제가 이제 추비를 2번만 주는데 이렇게 한번 주고 나면, 초반에 주고 나면 굉장히 잘 크고요. 이 양파도 그렇고 마늘도 그렇고 이 초반이 중요한 게 결국은 대가 굵어져야 됩니다. 이 올라오는 대가 굵어져야 마늘 알도 굵어져요. 근데 이 마늘대가 괜히 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마늘 알도 작습니다. 예, 그래서 초반에, 그래서 이제 이 웃거름 주는 시기와 방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그런 건 있습니다. 알이 그 마늘 심을 때 뭐 아주 작은 걸 심어 놓고 굵은 마늘을 기대하는 건 안 돼요. 마늘 씨앗에 비례합니다. 예, 어느 정도 마늘 씨앗에 비례하기 때문에 적정한 크기의 마늘을 심었다고 하면은 조금만 더 해도 굵은 마늘을 키울 수는 있지만, 작은 마늘 심어놓고 굵은 마늘 키우겠다, 그건 뭐 어려운 일이고요. 아주 씨알 좋았던 마늘을 심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마늘도 굵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그런 마늘은 아까우니까 먹기도 하고 아니면 구매를 할 때는 비싸니까 못할 뿐이지, 씨앗이 굵을수록 좋다. 저도 이 종구를 이렇게 마늘 종구 씨앗을 심었지만 얘네도 특 제품은 아니에요. 가장 큰 거는 마늘 종구라고 하더라도 엄지 손톱보다 좀 더 크거든요. 근데 얘네는 이 보세요, 껍질이 올라온 건데 한 요 정도, 제 엄지 손톱만한 애들을 심은 거라서 아마 얘네는 씨알이 보통 정도의 굵기로 나올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그냥 중급 마늘이라고 하죠. 중급 마늘 정도로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얘네가 마늘대를 잘 굵게 하고, 또 마늘 비늘이 이제 굉장히 이제 탄탄하게 여러 켜에 이제 쌓이게 하면은 분명히 좋은 마늘이 나올 겁니다. 지금 굉장히 건조합니다. 마늘 부직포 걷자마자 아마 안에 있는 수분들이 벌써 막 날아가는 느낌인데, 저도 오늘 주말이라서 그래도 한번 물을 한번 좀 주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건조할 땐 수분도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마늘 추비 시기, 마늘 추비 방법, 또 마늘 비료 주는 방법,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궁금해 하셔서 찾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오늘부터 해서 계속 마늘 키우는 거 보여드린다고 했죠. 1차 추비, 2차 추비, 3차 추비. 자, 그리고 마늘은 갈수록 이제 병충해 방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늘은 병충해가 한번 걸리고 나면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 굉장히 신경을 잘 써야 되는데, 마늘 병충해 방제까지 계속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요. 이맘때 멀티 하고 두배역 칼봉 서비스로 같이 나오는 두배역 칼봉, 이런 제품을 이렇게 하나 사놓으면 앞으로 5월 이후에 이제 고추도 심게 될 텐데, 고추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하니까 이런 것들 온라인에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해 놓으면 계속해서 여러 작물들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살 때 좋은 걸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저런 부분에서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좋은 제품이 확실하게 효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앞으로 2차 추비 때도 제가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